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지금 주짓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한 30분 비 맞고 지금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일단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큰일 났네. 예전에 여러분 아마 제 방송 초창기에 보신 분들, 제 범어사 한번 주말 라이딩 갈 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으로 움직였던 게 아니고 운동하려고 마음 먹고 움직여서 조금 복장이나 이런 것도 비 맞을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진짜. 그러고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아범의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가 대학교 대학원 지금 반려사동 주민센터에 지금 와 있거든요. 신청한 게. 원래 계획이라면 집에 가는 길에 그걸 제가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일단 집에 가서 좀 씻고 옷 갈아입고 차량 이용해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졸업증명서 하니까 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또 이야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제가 졸업증명서는 졸업했다는 증명이니까 그거는 뭐 남들하고 다 똑같은데, 학생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적표, 성적증명서. 이 대학교 때 거 너무 창피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핑계를 대자면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은 정말 열심히 수업 받았을 건데, 그때는 철 없었고 또 좀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점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저는 그냥 이게 아마 우리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엘리트 운동의 좀 병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깊이 반성합니다. 예, 운동만 하면 되고 공부는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가 사실 우아범 선수 시절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비는 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아범은 여러분 유도를 초등학교 2학년, 남들보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게 일찍인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녔던 체육관에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체육관에서 이제 놀면서 회비 내고 재밌고 해서, 또 2학년 때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3, 4학년 되고 4, 5학년 되니까 이제 남들보다, 같은 또래 애들보다 유도를 일찍 시작해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가면 공부는 썩 뛰어나지 못해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유도장에 오면 좀 칭찬도 많이 받고 또 형들이 많이 이뻐해 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억수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뭐 선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선수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수 생활이라 하면 정확하게 유도부 있는 학교 입학을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안락중학교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안락중학교 유도장이 없어서 또 중학교 3년 동안은 마리 유도부지, 서류상으로는 유도부 맞아요. 근데 모든 운동 시스템은 학교 인근에 있는 체육관에서 또 회비 내고 또 3년 동안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좀 엘리트 운동의 병폐, 그런 것들을 이 선배들한테 배워가지고 조금 답습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간혹 저희는 체육관, 일반 사설 체육관 저녁부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유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안락중학교 유도부의 전체 운동회 다였습니다. 다였고, 방학 때 이제 한 번씩 모여가 동거더가 합숙하고, 전주련 이런 건 애초에 없고요. 왜냐면은 제대로 학교에서 임명해주는 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감독, 부감 선생님은 계셨지만 체육 선생님 한 분, 그 다음 모든 우리 그 운동 관리는 체육관 관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된 그 어떤 일은 체육관 그 사업이지, 뭐 선수 육성은 크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간혹 무슨 대회가 있다, 뭐 체중 조절한다 이러면은 그 감독 선생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요. 선배님들이. 그 체중 관리해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4교시 정도 수업 마치고 좀 일찍 가서 운동을 한 번 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아마 그 당시 감독님이 뭐 학교장 어떤 구두 결제가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고 했는데, 일반 과목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없어서 시합이 있든 없든 우리는 교실에 없는 거죠. 그래 출석 부를 때 김기범 뭐 이러면, 우아버 이러면 옆에 있는 친구 한 놈이 얘 유도부인데요 이러면은 그냥 뭐 딱히 얘가 어디 갔는지 뭐 따져 묻지도 않고, 출석은 뭐 수업 참여한 걸로 인정해 주시고 하는 일이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냐면 이제 학교 앞에 뭐 분식점 가가지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PC방이지만 그때는 PC방이 없었고 그냥 아날로그 오락실 그 있었거든. 그런데 가서 막 오락 한 판에 50원 하는 거 잔돈 바꿔가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운동은 저녁에 가서 한 번만 하고 집에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정말로 제대로 운동을 한 체육고등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아,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사뭇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저는 유도부였지만 전교생이 운동부예요, 최고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 공부를 시키고, 많은 시간 아니지만 또 운동하는 시간 운동시키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랬는데도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실에서 학생들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뭐냐면, 한 세 부류 정도 되겠네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자는 부류, 잡니다, 그냥. 1교시부터, 그 체육고등학교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가 교실 수업이거든요. 한 4시간 동안 자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안 자고 떠들어요, 수업 방에. 피곤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 와중에 이제 그 대학을 공부로 한번 지나게 보려고 교실 제일 앞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류입니다. 자는 사람들, 그 다음에 떠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근데 수업하고 있으면 이제 교감 선생님이 한 번씩 교실에 수업 잘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학생이 제일 교감 선생님이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당연히 잠 안 자고 안 떠들고 공부한 학생들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틀렸어요. 자는 학생들이 가장 교감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속을 들여다보면 각각이 내막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일단 체육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틀립니다. 이거는 오로지 우아범이 학교 생활할 때 한 20년 또는 한 25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30년 정도 됐겠네요. 특정 운동부에서 아주 경기력이 뛰어나지 못한 선수들, 아니면 입학은 했으나 1학년, 2학년 운동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큰 부상을 맞이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지만 운동으로서 어떤 꿈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딱 3학년 올라가면 마음 먹고
그 체육 관련 계열, 체육 관련 학과에 수능 내지는 실기로 입학을 하려고 열심히 미리 준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설립 목적에는 이 학생들이 그 A급은 아니에요. 왜? 체육고등학교 설립 목적은 밖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거기에서 또 국가대표가 탄생하고 그 이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나가고 하는 게 진정한 어떤 설립 목적이 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또 다른 좋은 설립의 의미도 있지만 딱 잘라서 말하면 그게 저는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일단 거기에서 좀 이탈된 그런 학생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 오르막이랬어요, 제가. 두 번째, 떠드는 아이들. 이것들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제, 교실에서 떠든다는 건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에너지 힘이 남아 돈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애들은 주로 뭐냐면, 앞에 해당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몸이 다쳐서, 아니면 부상이 심해서, 아니면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기숙사 생활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기숙사에 없으니까 집에서 학교를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중에 그 4교시 마치고 하는 주 운동, 그 운동 어느 분야 다 힘들죠. 오후에 한 3시간씩 하니까요. 그 운동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간다는 이유로 또 재활치료를 간다는 이유로 여타 어떤 이유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중에 에너지를 크게 다른 학생들보다 사용하지 않아서 힘이 남아 도는 애들이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떠들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방해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자는 애들. 야, 얘네들 칭찬 많이 받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이 오잖아요, 저절로. 근데 장작 1시간도 아니고 아침에 등교해서 쉬는 시간 한 번 없이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점심밥 먹을 때 4교시까지 풀로 잔다는 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전날에 날밤을 샜든지 아니면 그 새벽에 아주 엄청난 운동량을 진행을 해서 도저히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딱 교감 선생님이 훈시를 도시면 교실에서 딱 엎드려 있는 부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종교생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운동 종목 중에 우아범이 했던 유도나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태권도처럼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스파르타식의 훈련을 매일매일 소화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사격이라든지 또는 양궁이라든지 그 종목을 절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종목의 특성상 그렇게, 물론 그 종목들도 체력 운동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온몸을 사용하는 투기 종목처럼 과다하게 새벽에 운동을 많이 진행하는 그런 부가 아닌 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들이 빼고는 이제 투기 종목들은 다 기절이에요, 기절. 한 교감 선생님 정도 체육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운동의 어떤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딱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특정 부가 우르르 자고 있으면 오늘 이 부가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특정 부가 안 자고 막 떠들고 있으면 이제 떠드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오늘 코치 선생님이 새벽에 안 나왔나? 저분은 요즘에 운동을 많이 안 시키나?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아냐면, 저는 부산체육고등학교를 3년간 학생으로도 다녔지만 그 뒤에 코치 지도자로도 3년간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저도 실제로 느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학은 딱 이제 학교마다 틀린데, 제가 다녔던 용인대학은 또 유도로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럼 각기 그 시간표에 그 처음에 시간표 신청을 해서 또 수업을 들어가면 첫 시간 정도에 저희가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뭐 유도부입니다, 유도훈련단입니다 얘기하면 교수님이 알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미리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 그 대회가 있다든지 시합을 간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일로 수업을 빠지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수님은 뭘 했냐면, 그러면 그 시합을 나갔다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해 달라, 그럼 출석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그 중간고사, 기말 이런 시험은 꼭 참석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좀 아주 이제 교육의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깐깐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교수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제가 살다 보니까 대학교 때 그 수업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서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학점이 이제 안 나온다 하면 뒤늦게 가서 시험만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어찌 보면은 좀 창피한데 이제 지금의 우아본 모습하고는 너무 틀린 그런 어떤 삶을 살았죠. 그때의 운동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고스란히 그 기록이 그 성적 그 증명서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좋으면 이번 기회에 몇 년 만에 때는 우아보면 성적 증명서를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딱 얘기하는데, 절대 못 보여줍니다. 못 보여주고. 그나마 이제 대학교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학원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때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을 갈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었는데, 꼭 교사 자격증은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가야 되겠고 해서 그 부산 외국어대학의 당시에 신입생을 좀 많이 뽑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교육대학원에.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창피한데, 제가 가진 성적과 그 다음 구술시험 이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합격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그 신청자들 중에 저는 부산 외대 한 군데만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다른 학생들은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교도 다 같이 대학원 시험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때는 좀 교사 자격증 따려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제가 예를 들자면 합격 후보자에 있었다면 저 앞에 있으신 분들이 다수 이제 다른 대학까지 같이 합격을 해서, 고맙게도 제가 다닌 외대에 등록 안 해주시고 다른 데로 등록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순번이 앞쪽으로 가서 제가 까딱까딱하게 입학을 간신히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했는데, 대학원 수업은 또 일반 고등학교 수업이랑 대학교 수업이랑은 좀 틀리더라고요. 수업 빠지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러고 기타, 제가 또 대학교 때 교직 과목을 다 이수 못한 게 있어서 교직 과목을 들을 때는 정말 어렵고 피곤했는데, 그 전공 과목이죠. 체육 관련 과목은 수업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토론식 수업인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현직 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은 또 대학원을 한번 나오면 호봉이 올라가서 월급이 인상된다고 그러고 승진에도 고가가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연간 체육교사 하신 분들은 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대학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몇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들어온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들이 여러 명 계셨는데, 저는 여러분 참고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막내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한두 명 있긴 했는데 거의 제가 막내뻘이었거든요. 근데 직업이 다들 뭐냐면 대학원만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학교 현장에, 물론 교사는 아니지만 코치로서 학생들을 직접 체육 파트에 관련된 전문 유도 종목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 수업 하면은 뭐 저는 제가 선수생활 했던 거,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현장의 어떤 느낌과 저의 어떤 생각을 고스란히 그냥 얘기만 해도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수한 답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중에 성적 증명서를 보면 아는데 대학원 성적이 엄청 좋아요. 제가 감히 이래 말씀드립니다. 그 꼴등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는 그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마지막 그 5학기 때 그 졸업 논문 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 추후에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논문을 작성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할게요.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집에 다 왔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서류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대학교 거는 제가 창피해서 절대 못 보여드리겠고, 그 대학원 거 제 기억과 마찬가지로 뭐 성적이 한 4점대 넘는다든지 아주 우수한 성적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한번 제가 공개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비가 오는데도 무사히 집 앞에까지 지금 잘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신호등 기다리고 있고요. 요거 이제 신호 바뀌면 저희 집으로 이제 복귀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 오지만 즐거운 불금이니까 오후 일정 잘 보내시고 또 아울러 또 주말에도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